돈이 너무 많아서 라면 하나 제대로 못 사 먹는 나라가 있습니다. 세계 읽는 남자. 오늘은 짐바브웨 인플레이션과 몰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때 짐바브웨는 아프리카의 곡창이라 불리던 농업 강국이었습니다. 이 동네 밥줄은 우리가 책임진다, 이런 말을 해도 될 정도였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빵 하나 사려고 지폐를 마대 자루째 들고 다니는 나라가 됩니다. 버스 한 번 타려면 100조짜리 지폐를 꺼내야 하는 나라. 지갑은 터질 듯 두툼한데 정작 배는 고픈 현금 부자 거지국가. 대체 어떻게 이런 괴상한 나라가 현실에서 가능했을까요? 이 영상에서 우리는 이 질문들을 따라가 보게 됩니다. 잘 나가던 농업 강국이 어떻게 인플레이션 끝판왕으로 추락했는지, 단순한 경제 정책 실패가 아니라 땅, 복수심, 영웅서사, 제재가 뒤엉켜 한 나라 전체를 어떻게 느리게 질식시켰는지, 그리고 이 실패의 실험이 오늘 한국의 집값, 빚, 포퓰리즘 정책과 어떤 식으로 교차하는지까지 끝까지 보시면, 돈을 풀면 왜 처음엔 달콤하고 나중엔 지옥이 되는지, 국가가 자기 통화를 어떻게 직접 박살내는지를 한편으로 정리해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채널은 뉴스 앞면보다 돈, 권력, 구조의 뒷면을 파는 채널입니다. 이런 뒷면 이야기 좋아하신다면 지금 구독 한번 눌러두셔도 좋습니다. 나중에 그 100조 지폐 나오던 미친 나라 영상 뭐였지? 이렇게 찾으려면 진짜 제목이 잘 안 떠오르거든요. 자,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한 나라가 어떻게 스스로 자기 돈을 휴지로 만들었는지, 그리고 그 시작이 얼마나 착해 보이는 정의감에서 출발했는지부터요. 2008년 짐바브웨. 한 남자가 수레에 지폐 뭉치를 산처럼 쌓아 슈퍼마켓으로 들어갑니다. 계산대 직원이 묻습니다. 손님, 이거 어제 돈이죠? 죄송한데 오늘은 그냥 휴지 조각입니다.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서 하루 사이에 가격이 몇 배씩 뛰는 나라. 그 결과물이 우리가 짤방으로 보던 그 지폐입니다. 100조가 적힌 지폐. 숫자만 보면 지구 몇 개는 살 것 같은 스케일인데, 현실에서는 버스비도 제대로 못 내는 종이 쪼가리. 거리 풍경은 더 기가 막힙니다. 주유소 앞에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차량 행렬. 마트 선반은 텅 비었거나 있어도 사람 놀리는 수준의 가격. 직장인들은 월급날이 되면 바로 은행으로 달려갑니다. 돈을 찾자마자 그 자리에서 전부 써버려야 합니다. 하루만 지나도 그 돈은 휴지값도 안 되니까요. 국제사회는 이 나라를 인플레이션 끝판왕, 경제학 교과서의 막장 레퍼런스로 기록합니다. 하지만 이건 겉으로 튀어나온 증상일 뿐입니다. 진짜 궁금한 건 이거죠. 왜 이런 짓을 여기서 이 타이밍에 했느냐? 답을 찾으려면 사람들 마음속에 쌓여있던 땅과 모욕의 기억부터 봐야 합니다. 짐바브웨 이야기는 사실 돈 이야기가 아니라 땅 이야기에서 출발합니다. 영국 식민지 시절 비옥한 땅은 소수의 백인 대농장주가 싹 가져갔습니다. 흑인 다수는 메마른 땅, 농장 노동자로 살아야 했습니다. 해방 전쟁을 치르며 흑인 병사들 머릿속에는 이런 그림이 박힙니다. 우리가 피 흘리면 언젠가 이 땅은 다시 우리 것이 된다. 독립 후 무가베와 해방 영웅 세대는 약속합니다. 천천히 법대로 보상하면서 토지 개혁하겠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뉴스에는 여전히 잘 정돈된 백인 농장 사진이 나옵니다. 흑인 농민 다수는 여전히 나쁜 땅과 가난 속에 묶여 있습니다. 여기서 감정이 꼬입니다. 첫째, 우리 혁명. 사기당한 거 아냐라는 분노. 둘째, 우리가 이 땅의 주인공이어야 한다는 집단 자존심. 독립한 지 꽤 지났는데도 사진으로 보면 여전히 주인과 머슴 구도가 그대로인 것 같은 느낌. 권력을 쥔 엘리트들 마음속에도 다른 욕망이 피어오릅니다. 정치적으로 밀리면 토지 재분배 카드로 민심을 뒤집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농장을 나눠 갖는 건 권력자 본인에게도 엄청난 부를 안겨줍니다. 결국 이 싸움은
단순한 경제 불평등이 아니라 누가 이 땅의 진짜 주인인가를 둘러싼 존재 증명, 복수, 욕망의 충돌로 바뀝니다. 이런 감정이 충분히 쌓이면 정권은 결국 가장 위험한 버튼을 누릅니다. 천천히가 아니라 한 방에 뒤집는 토지 개혁 버튼입니다. 사실 독립 직후 짐바브웨는 스타트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남부 아프리카의 곡창, 이 동네 빵 공장 사장 같은 나라였습니다. 농업, 생산력, 담배, 옥수수, 설탕 같은 수출품, 교육과 인프라도 그럭저럭. 그래서 별명이 아프리카의 브레드 바스켓. 문제는 1990년대입니다. IMF식 구조조정이 들어옵니다. 긴축, 민영화, 공공지출 축소, 도시 빈민, 공무원, 노동자들이 희생은 우리 몫이냐라며 분노합니다. 토지 문제는 여전히 제자리입니다. 토지 개혁은 느리고 규모도 애매합니다. 독립 후 세대 눈에는 이렇게 보입니다. 간판만 바뀌었지 구조는 그대로다. 여기에 정치 위기가 겹칩니다. 2000년 개헌 국민투표. 무가베 정권이 처음으로 크게 집니다. 집권당 내부에 위기감이 퍼집니다. 이제 우리도 끝나는 거 아냐? 핵심 지지층인 참전용사, 농촌 지지층에게 아주 시원한 선물이 필요해집니다. 그때 꺼낸 카드가 패스트트랙 토지 개혁입니다. 백인 농장 싹 몰수해서 흑인에게 나눠주겠다. 식민지 부정의를 한 번에 청산하겠다는 메시지. 구호만 보면 정의의 철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행 방식은 폭력적 몰수에 가깝고 농장을 넘겨받은 사람들 상당수는 농사 경험이 거의 없는 정치 엘리트, 군, 관료들이었습니다. 토지는 트랙터보다 벤츠가 더 익숙한 사람들 손에 들어갑니다. 결과는 바로 나타납니다. 농업, 생산 급락, 수출 붕괴, 외화가 말라가고 토지를 담보로 대출하던 은행들까지 흔들립니다. 여기에 서방의 제재까지 겹치며 국제금융에서 신용은 정지 상태가 됩니다. 세금, 외화, 신뢰, 핵심 세 축이 동시에 부서진 구조. 이 위기 위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버튼이 하나 남습니다. 돈 찍기입니다. 정권 입장에서 선택지는 많지 않습니다. 이미 빼앗은 농장을 다시 돌려줄 수는 없습니다. 국제사회에 미안, 다시 잘해볼게라고 해도 제재와 불신은 쉽게 안 풀립니다. 농업과 수출은 망가졌고 세수와 외화는 바닥입니다. 하지만 공무원, 군인, 참전용사에게 줄 월급과 보너스, 보조금은 산더미입니다. 그때 등장하는 한 문장. 세금이 안 거치면 그냥 돈을 더 찍으면 되지 않나? 짐바브웨 중앙은행은 각종 지출을 프린터 앞에서 해결하기 시작합니다. 참전용사 수당, 공무원 임금, 적자, 국영기업 지원. 웬만한 구멍은 찍고 또 찍어서 메웁니다. 초반에 꽤 달콤해 보입니다. 명목 월급은 계속 오르고 정부는 이렇게 홍보합니다. 우리는 서민 편이다. 하지만 시장은 숫자 장난에 금방 눈치를 챕니다. 물가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합니다. 마트 사장은 말합니다. 다음 달 가격요? 아니, 내일 가격도 몰라요. 가격표는 하루 단위로 바뀝니다. 사람들은 월급 받는 날, 은행에서 돈을 뽑자마자 달리기 선수처럼 마트로 전력 질주합니다. 하루만 늦어도 돈이 녹아버리니까요. 여기서 정부 대응은 더 코미디에 가깝습니다. 첫째, 가격 통제. 너무 많이 올리지 마. 법으로 막을 거야. 결과는 간단합니다. 물건이 시장에서 사라집니다. 둘째, 0 지우기 리셋. 0이 너무 많으니까 몇 개 지우자. 짜잔, 물가 안정. 이렇게 발표합니다. 하지만 경제 구조는 그대로입니다. 지워진 0은 다시 자라납니다. 현장에선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교사, 간호사, 공무원들이 월급으로 빵 한 봉지도 못 산다며 조용히 탈출을 준비합니다. 의사, 엔지니어, 기술자들은 남아공, 영국, 호주행 비행기를 탑니다. 남은 사람들은 빵, 비누,
연료 같은 기본 생필품을 구하기 위해 하루 종일 줄을 서야 합니다. 정권은 당장은 프린터로 위기를 버텼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사실상 국가 경제를 갈아넣고 버티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경제뿐 아니라 사회의 뼈까지 갈아버리는 후폭풍으로 돌아옵니다. 2000년대 짐바브웨 경제는 뒤로 가는 엘리베이터에 탑니다. 성장은 마이너스, 소득은 과거로 역주행, 공식적인 일자리가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보다 더 많아집니다. 이 정도면 사람들이 가장 먼저 누르는 버튼은 하나입니다. 탈출. 남아프리카 공화국, 보츠와나, 영국, 호주. 수많은 사람들이 짐바브웨를 떠납니다. 남은 사람들은 다른 생존 모드를 켭니다. 시장에서는 이미 외화가 진짜 돈 역할을 합니다. 미국 달러, 남아공 돈, 짐바브웨 지폐는 월급 받을 때 잠깐 손에 잡히는 종이일 뿐입니다. 실제 거래는 외화와 물물 교환으로 돌아갑니다. 닭 한 마리와 빵 2개, 비누 2개와 헤어컷 1번. 마치 게임 아이템, 거래 같은 현실 경제가 펼쳐집니다. 공공 서비스는 무너져 내립니다. 병원에는 약이 없고 전기와 수도는 자주 끊깁니다. 전염병이 돌고 국제기구가 긴급 투입되기도 합니다. 결국 2009년 정부는 선언합니다. 우리 돈 접겠습니다. 자국 통화를 포기하고 미국 달러 같은 외화를 공식 통화로 쓰기 시작합니다. 극단적 인플레이션은 일단 멈춥니다. 하지만 대가가 큽니다. 독립, 국가의 상징인 자기 통화를 잃었습니다. 중앙은행은 통화 정책이라는 무기를 잃었습니다. 국민들, 이 나라 돈은 믿을 수 없다는 깊은 트라우마를 갖게 됩니다. 이후 새 이름을 붙인 화폐들이 여러 번 등장하지만 이미 깨진 신뢰는 쉽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한 번 망가진 통화 신뢰가 얼마나 회복하기 어려운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리고 이 패턴은 다른 나라에서도 반복됩니다. 짐바브웨는 극단적일 뿐 구조만 보면 익숙한 패턴입니다. 전쟁 배상과 혼란 속에서 수레에 돈 싣고 빵 사던 독일, 내전과 제재 속에서 화폐 가치가 증발한 나라들, 자원 가격이 꺼지자 포퓰리즘 복지와 함께 통화가 무너진 나라들, 시대와 장소는 달라도 공식은 비슷합니다. 권력이 흔들립니다. 외부 충격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정치권은 세금 올리고 지출 줄이는 대신 프린터로 한번 버텨보자를 선택합니다. 짐바브웨는 여기에 토지, 인종, 해방 전쟁 영웅감까지 얹으면서 폭발력을 극대화한 버전입니다. 지금도 이 나라는 토지 후유증을 안고 보상, 소유권, 부채 문제를 두고 긴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정치 이벤트 한 번 치겠다고 토지와 화폐 제도를 비틀어 놓으면 언젠가는 시장과 채권자, 그리고 굶주린 국민 앞에서 다시 무릎 꿇고 처음부터 재협상을 해야 한다는 것. 문화와 역사는 달라도 권력을 쥔 소수와 불만을 쌓아온 다수의 구조는 늘 비슷한 그림을 그립니다. 그리고 그 구조 속에서 지금 당장 좋은 것처럼 보이는 선택은 언제나 가장 비싼 후폭풍을 데려옵니다. 짐바브웨 인플레이션은 그냥 남의 나라 경제 썰이 아닙니다. 우리가 건질 수 있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첫째, 인플레이션은 숫자 싸움이 아니라 신뢰 싸움입니다. 0을 몇 개 지우느냐가 아니라 이 정부와 이 중앙은행이 내일도 약속을 지킬 거라고 느껴지는가. 둘째, 토지와 부동산은 정치가 만지기 가장 위험한 장난감입니다. 실제 불평등과 상처가 있더라도 그걸 선거용 몰수와 퍼주기 카드로 쓰기 시작하면 투자와 생산, 수출이 동시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셋째, 한 번 터진 통화와 제도 신뢰는 한 세대 이상을 태워야 겨우 회복된다는 것. 이제 한국으로 화면을 돌려봅니다. 세계 상위권 가계부채, 집값을 둘러싼 세대 갈등, 영끌, 비투가 일상어가 된 사회, 그리고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달콤한 부동산, 빚 관련 공약들. 지금 한국이
짐바브웨와 같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경제 규모도 다르고, 제도도 다르고, 국제의상도 다릅니다. 하지만 구조는 안 고치고 당장 인기만 얻는 정책, 오늘만 버티면 된다는 식의 재정과 통화 운영, 우리 세대만 살면 된다는 조급함, 이런 것들은 어느 나라에서나 비슷한 종류의 폭탄을 만들어 왔습니다. 짐바브웨의 이야기는 결국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사는 나라의 돈과 토지는 지금 누구의 손에서 어떤 유혹에 노출돼 있습니까? 우리는 분노와 복수의 박수에 서 있을 것인가? 아니면 느리고 답답해 보여도 구조를 고치는 쪽에 설 것인가? 여러분은 이 구조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또 다른 나라에 이 정도면 미친 거 아닌가 싶은 구조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